이번 시간에는 에세이 라이팅입니다. 7스킬의 거의 마지막 단계가 될 수 있겠죠? 보통 다른 학원에서도 에세이를 많이 씁니다. 보통 어떻게 진행하냐면 어느 주제를 줘요. 주제를 주지 않습니까? 그럼 이걸 가지고 학생들이 보고 좀 이야기를 한번 해보라고 하는 거죠. 이게 브레인스토밍이죠. 이 부분을 하고 간단하게 아웃라인을 적고 글을 쓰게 만듭니다. 어떤 데는 주제만 주고 바로 글을 쓰게 만들어줘요. 자, 이러한 스타일은요. 토플을 어느 정도 한 학생들이거나 아주 상위권 학생들, 논리력이 충분한 학생들, 그런 학생들은 이렇게 해도 상관이 없어요. 하지만 저희 지금 잉글라이드 튜터 전용 교재로 공부하는 학생들은 에세이를 쓰는 데 있어서 많은 경험이 없는 학생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바로 다이렉트로 연결하게 되면 에세이에 대해서 상당히 거부감을 많이 느낄 수 있습니다. 에세이는요, 지식과 정보, 의견, 이런 부분들이 본인의 논리로 연결돼서요, 글로 표현해 주는 게 에세이예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철저하게 준비가 안 되면 에세이의 퀄리티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 에세이가 어렵다고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 될 수 있고요. 그래서 에세이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많은 배경 지식, 또 독해를 통한 지식 정보 습득, 그리고 요약도 했죠. 사진 묘사도 했죠. 발표도 했죠. 이러한 부분들이 모두 통틀어서 이 에세이를 쓰는 데 있어서 정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것들을 소홀히 하게 되면 에세이의 결과물을 얻기가 어려워요. 근데 저희 잉글라이드 튜터 프로그램은 그래도 좀 쉽게 에세이를 접근할 수 있도록 저희가 만들어 놨는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동그라미 안에 기본 메인 토픽이 있습니다. 이건 저희가 그냥 편의상 넣어주는 거고요. 여러분들이 바꿀 수도 있어요. SNS 상당히 광범위하죠. 뭐 SNS의 장점에 대해서 이야기해봐라. 단점에 대해서 이야기해봐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의 SNS 라이프도 좋을 수 있을 거고요. 실생활에서의 SNS 아니면 미래의 SNS 여러 가지 주제를 줄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굳이 주제를 주지 않더라도 저희가 적어놓은 게 있으니까 이걸 가지고 활용하면 좋겠죠. 자, SNS는 컴퓨터로도 이런 부분이 진행이 되고 스마트폰에서도 SNS가 된다. 이런 부분들을 좀 적어놨네요. 여기는 이제 본인들의 의견들을 좀 한번 적어보는 건데요. 뭐 학생들이 많이 토론을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샘플이 나올 수 있겠죠. 근데 그게 좀 어렵다고 하면 밑에 보시면 질문에 한번 답을 한번 해보고요. 그 다음에 useful expressions가 다 나와 있습니다. 볼게요. 서로 만나거나 접촉하기가 쉽다. 그리고 폰, 그 전화기를 사용하는 것은 즐겁다. 항상 폰을 가지고 다닌다. 결국은 편리성이 있는 거겠죠. share photos, 사진들을 공유한다. 결국은 커넥션이 상당히 중요할 수밖에 없겠네요. 뉴스도 같이 공유하고요. 그리고 사람들도 만난다는 거죠. 물론 온라인. 온라인에서 확장돼서 당연히 오프라인에서도 만날 수도 있겠죠. 온라인 채팅 좋습니다. 하지만 말을 잘못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오용할 수 있다는 거죠. 또 남용할 수도 있는 거고요. 자, 이모티콘들도 많이 있을 수 있다. 뭐 이렇게 웃을 수 있는 거, 뭐 화내는 거 이런 것들도 다 이모티콘이죠. 재밌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겠죠. 이거 이외에 여러 가지 더 있을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생각나는 대로 한번 적어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웃라인입니다. 자, 아웃라인은 원래 영어로 적는 게 당연히 정상이겠지만 어려우면 한글로 적어도 상관없어요. 보통 서론과 결론은 아웃라인 잡기는 어렵죠? 본론만 잡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 샘플 몇 개 나왔던 거 있죠? 그것을 정확하게 적은 상태에서 한글로 혹은 영어로 적을 수밖에 없는 거겠죠? 뭐 컴퓨터는 어떻다 어떻다, 스마트폰은 어떻다 어떻다, 뭐 페이스북, 뭐 트위터, 뭐 easy to carry, 뭐 운반하기도 편하고 가지고 다니기도 편하다 이런 부분이 될 수 있겠고요. 여러 가지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본론 정도만 넣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서로는 간단하게 소개글이죠. 나는 이런 이유로 SNS를 사용한다. 좋을 수 있겠죠. 결론은 뭐냐면 이런 이유 때문에 SNS 사용하고 점점 그 사용률은 늘어날 것이다. 좋습니다. 어떠한 결론이 나와도 상관없어요. 새로운 내용만 안 나오면 됩니다. 그 다음에 실제로 이제 에세이를 쓰는 거죠. 자, 보통 학생들이 많이 물어볼 겁니다. 인트로덕션은 어떻게 써요? 바디는 어떻게 써요? 컨클루전은 어떻게 써요? 자, 이것을 하기 위해서 미리 한번 선생님들이 말로 한번 이야기를 해보게 하는 거죠. 자, 나는 이런 이유로 SNS를 사용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논리적으로 이야기를 해보는 거죠. 첫 번째는 컴퓨터를 이용합니다. 두 번째는 스마트폰을 이용합니다. 세 번째는 또 다른 것을 이용합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한글로 이야기해보게 되면 논리가 머릿속에서 쫙 정립이 될 수 있어요. 아까 아웃라인에서 적은 것처럼 그것을 영어로만 바꿔주면 됩니다. 이것은 아웃라인에서 잡았던 부분들을 영어로 그대로 옮겨줘도 무방합니다. 그 다음엔 결론을 적어주면 되겠죠. 결론을 굳이 안 적어도 문장 구성에는 전혀 문제가 없으니까요. 하지만 결론을 적어주면 조금 더 서론, 본론, 결론 3단 구성이 좀 더 확실하게 되겠죠. 보통 수업 시간에는 에세이를 쓸 수 있는 시간은 거의 없을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숙제로 내주시면 좋을 것 같긴 하고요. 여기에 대해서 너무 스트레스 받지 않게 해주시면 됩니다. 정 못 쓰겠으면 안 써도 좋고요. 그냥 문장으로만 간단하게 써도 된다. 그렇게 얘기해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점차 늘어날 것은 확실하기 때문에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자, 세븐 스킬에 관련돼서 대략적으로 다 알아봤는데요. 실제로 수업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만의 그런 노하우가 생길 거예요. 본인이 완벽하게 100% 지금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수업을 못한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100% 준비할 때까지 기다리면 결국 수업 못합니다. 결국은 어느 정도 준비해 놓고 학생들과 같이 하면서 발전해 나가고요. 이러한 연습을 통해서 학생들 또 선생님들이 같이 발전해 나가는 그러한 과정으로 가야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완벽하게 마스터할 수 있어요. 자, 일단은 겁내지 마시고요. 한번 진행을 해보시고 수업을 진행하시다가 어려운 점이 있으시면 저희 카페나 아니면 뭐 밴드 이 안에다가 올려주시면 최대한도로 저희가 지원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